사회생활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은 적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경우. 사회생활에서 적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이 사례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실패, 부적절한 행동 또는 비윤리적인 직장 내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팀 리더가 팀원의 실수를 지적할 때 개인적인 비난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피드백을 받은 팀원은 모욕감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이 팀 내 긴장을 높여 다른 팀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관리자가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의 실수를 모든 직원 앞에서 크게 비난한다. 이로 인해 비난받은 직원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이 관리자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게 되며 이러한 불만이 협업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세 번째 사례는 한 직원이 동료의 개인 정보를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주인공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며 이 사건은 직장 내 인간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회생활에서 적을 만드는 상황은 주로 의사소통과 행동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왜 적을 만들게 되나? 적을 만들게 되는 요인. 인간관계에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의외로 무심코 벌어지곤 한다. 대체로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것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신을 불러일으켜 결국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장 빈번한 예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면 상대로 하여금 불공정함을 느끼게 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상을 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공격적인 태도는 적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개인적 특성을 공격하면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 쉽게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다.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방어적인 반응도 상대방을 더욱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 불분명하고 모호한 언어 사용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견과 차별은 강력한 적대감을 유발한다. 성별, 인종, 종교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며 이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다른 그룹을 배제하는 것도 그 그룹 간의 불신과 경쟁을 조장하여 집단 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초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사적인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은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뇌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성공적인 지도자나 사상가들은 대인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의 오랜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간수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그의 정치적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이는 타인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둘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해를 줄이고 상호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관리 능력을 발휘하면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팀워크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다수의 조직심리학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다.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줄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적대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협력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